제가 가지고 나온 이 강의는 사실은 가장 곤충에 대한 기초, 이 곤충이라는 게 자체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곤충 그러면은 사람들이 버러지, 벌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벌레 안에 곤충이 들어가긴 하지만 곤충 안에 벌레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곤충은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어요. 모기가 곤충이잖아요.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죠? 예. 그럼 사람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갈색 거절이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좋은 친구죠. 우리한테 도움을 주니까, 돈 벌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곤충은 좋은 애, 나쁜 애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친구 관계처럼 좋은 친구가 누구한테는 좋은 친구지만 누구한테는 나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모기가 나쁜 애고 파리가 나쁜 애지만 곤충유형 연구소 그 회사 입장에서는 파리 모기가 좋은 친구예요. 왜냐면 그거 갖고 먹고 살거든요. 파리를 팔아서, 파리를 연구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냐 나쁘냐에 따라 좋은 애 나쁜 애로 갈려지는 게 곤충이에요. 모기가 사실은 사람 피 빨아먹고 사는 게 자기네 그냥 어떻게 보면 본능이고 살아있는 건데 피 빨아먹었다고 나쁜 애로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기는 좋은 애도 아니고 나쁜 애도 아니겠죠. 그리고 모기를 먹고 사는 새들 입장에서는 모기는 좋은 애예요. 먹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곤충이 얘는 어떻다 저떻다 딱 고정해서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곤충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처음에 곤충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곤충 산업에 관해서, 그 다음에 곤충 자원과 곤충 사육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과정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게 4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이게 각각 1시간씩 들어가는 강의인데 오늘은 요약본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도중에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은 강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메일로 하시든지 전화로 하시든지 그렇게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곤충이라는 게 사실은 지구에 나타난 게 3억 5천에서 4억 년 전에 곤충이라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요 300만 년이 됐습니다. 300만 년에 비하면 3억 4억 년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곤충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아주 나중에 태어난 그냥 깐내내게 뒤늦게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갖고 뭐 이렇게 하는다고 이제 영정류라고 이제 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는 지금 130만 종의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130만 종. 어마어마한 곤충 있죠. 전체 동물. 그러니까 뭐 포유류부터 모든 그 진해, 응애까지 이런 거 모든 동물 다 포함했을 때 종수로 봤으면 70%가 곤충입니다. 그 중에서 밝혀진 게 86만 종이 밝혀져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44만 종은 몰라요. 그냥 이거는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130만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180만 종이라는 과학자도 있고요. 100만 종밖에 안 된다는 과학자도 있는데 이 130만 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설득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반도에 5만여 종의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밝혀진 건 15,500종입니다. 나머지 35,000종 정도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다시 말해서 곤충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곤충 한 마리 갖고, 나중 강의 중에도 나올 겁니다. 한 마리 갖고 100배 늘리는 건 1도 아닙니다. 그쵸? 근데 일반 농사 져가지고 논에서 쌀 수확량 2배 늘리는 거 쉬워요? 어렵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곤충 사람은 100배 늘리는 건 1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으면은요, 그냥 남의 팔로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곤충 산업이에요. 곤충에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밝혀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곤충 산업을 퇴직하고 하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경쟁이 안 될 것 같고, 농가들은 사실은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곤충의 가장 장점인 거 제가 뭐냐면 아주 높은 지식, 굉장히 그 깊이 알고 있는 거, 요걸 이용해서 곤충을 한번 해보자 해서 농가들이 안 하는 걸 하자 해서 저는 농가들이 안 하는 게 못 가요. 못 하는 겁니다. 안 밝혀지는 곤충을 찾아내는 거. 이 찾아내서 이 곤충 갖고 돈벌이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밝혀졌지만 농가가 할 수 없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땅강아지 같은 거예요. 여기 땅강아지 키우시는 분 없죠?
곤충 농가 중에서 땅강아지 키우는 분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키우기 힘들어요. 자, 이건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답은 뭘까요? 답은 뭐죠? 곤충의 특징이 아닌 거. 예, 근데 실제로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4번은 뭘까요? 4번이 뭐죠? 예, 맞습니다. 얘네는 곤충이 아니고 거미입니다. 거미가. 거미, 응애, 진드기 얘네들이 전부 다 거미감입니다. 이걸 내는 거는 이제 다시 이제 원상태로 강의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게 뭐죠? 메뚜기죠. 메뚜기가 곤충 중에서도 있을 건 다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가장 곤충의 표본으로 쓰여요. 어떤 게 뭐고 이부터 이런 것들 다. 고막이 여기 있는데 귀뚜라미는 고막이 다리에 있어요. 어떤 애는 여기 있어요. 다 틀려요. 코가 여기라 그러는데 고막이 귀는 여기 있죠. 후각은 발에서 맞고요. 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가운데 가슴이에요. 왜 가운데 가슴이 중요하냐? 이 가운데 가슴이 이제 이 다리도 있지만 이 심장을 갖다가 움직이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 힘을 내고요. 그 다음에 뒷가슴은 날개를 움직이게 해주고요. 날개의 근육이 뒷가슴에 연결되어 있어요. 곤충은요, 외골격이거든요. 내골격이 아닙니다. 외골격. 뼈가 바깥에 있는 애들이 곤충이고요. 사람은 뼈가 속 안에 있는 내골격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주는 겁니다. 곤충을 사육하는 데.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외골격이 왜 중요한지. 자, 이게 이제 곤충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뚫려 있습니다. 몸 안에서. 심장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움직여서 피를 일로 빨아들여서 일로 내뿜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피가. 왜냐? 외골격으로 온몸을 다 싸고 있기 때문에 피가 빠져나갈 때는 없어요. 사람은 구멍이 많아요. 땅구멍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피가 이런 식으로 됐으면 다 흘려내리죠. 눈, 코, 입에서도 피 나오고 다. 좀비처럼 막 질질.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근데 얘네는 온몸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피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개방혈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바깥에 나와서 그 잔핏줄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균에 감염이 돼요. 감염이 되면 균이 어떻게 했어요? 온몸을 떠돕니다. 다시 말해서 균에 감염되면 곤충은 막아내기 힘들어요. 균에 오염되는 곤충들은 죽기 쉽다는 겁니다. 그 병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거 뭐죠? 무당벌레. 예. 무당벌레 노란 거 만져보셨죠? 냄새 나죠? 이게 뭔지 뭐 같아요? 노란 거, 무당벌레. 이게 무당벌레의 피예요. 무당벌레 딱 만지면 무당벌레는 원래 혈액 안에 악취제나 이런 걸 갖다 만들어놔요. 그랬다가 누가 근데 위험하다 생각되면 온몸을 뒤틀어가지고 이 옆구리의 다리 사이에 있는 막하고 배에 있는 막을 갖다가 터트려서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걔가 무당벌레 쪽은 안 건드리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종족을 살리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애벌레 딱 만지면 여기서 파란 액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한테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얘는. 근데 조류나 얘네 새들은 이 파란 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요. 그러니까 얘는 죽겠죠. 터져서. 이런 것들이 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 색깔도 다양해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곤충들은. 왜냐하면 그 피 안에 갖고 있는 성분이 달라서. 왜냐? 우리나라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혈관 안에 있으면은 그것만 피만 딱 보호되는데 얘는 온몸을 떠돌기 때문에 이 혈액 안에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얘가 성장하기 위한 에너지부터 산소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영양소부터. 그래서 색깔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곤충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곤충을 짚는 핀셋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쓰는 저희는 상처가 나오거나 한 마리라도 실험을 하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짚는 핀셋 하나도 10만 원, 15만 원이에요.
왜냐면 이 몸에 압력하고 그 잡는 압력하고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그럴 필요 없어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죽으려면 죽어야 돼요. 도태시켜야 돼요. 강한 애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얘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애예요. R. 무슨 R일까요? 보신 분, 저 보셨을 텐데. 안 보셨어요? 이거 R. R 안 보셨어요? 매일 봅니다. 그렇죠. 매일 보죠. 아까 저분이 뭐 기운다 그랬죠? 예, 쌍별귀뚜라미 R이에요.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자, 곤충은 R에서 얘는 큰 주홍, 부전나비, 애벌레예요. 애벌레. 일부러 다양한 걸 했어요. 한 가지로 하면 걔만 그런 줄 알까봐. 자, 애벌레가 됐어요. 애벌레가 얘는 호랑나비, 번데기예요. 번데기도 돼요. 그러다가 얘는 갈색 거절이 성충이 됐죠. 이런 단계를 거쳐요. 왜 다르게 이럴까요? 이걸 갖다가 이제 변태라고 하는데, 변태 덕분에 이렇게 얘는 곤충이 그 융성하게 된 이유가 됐는데요. 제가 변태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버지, 아빠 변태야. 그래서 이름 바꿨죠. 뭐라고 바꿨을까요? 탈바꿈. 예, 탈바꿈이라고 바꿨대요. 저도 딸내미한테 배웠어요. 예. 자, 근데 반면에 얘는 벼메뚜기거든요. 그냥 알에서 벼메뚜기 새끼가 나와가지고 나와서 성충이 되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곤충이. 그럼 여기서 두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요가 중간 단계 거치는 애들도 있고요. 온갖 하기야 뭐 곤충이 몇 종류라 그랬어요. 그 150만 종이나 되는데 뭐 어떤 게 없을까요? 사람은 몇 종이요? 사람은 몇 종일까요? 예, 맞습니다. 한 종이.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몇 종일까요? 했더니 세 종이요. 그래서 어떻게 세 종이요? 했더니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뭐 세 종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긴 한데 한 종이에요.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에렉투스를 갖다 물리치고 이겼어요. 호모 에렉투스가 더 IQ가 좋았대요. 몸도 더 튼튼했고요. 더 강했고요. 현명했고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에렉투스를 갖다 물리치고 다 멸종시키고 지구를 차지했죠. 호모 에렉투스는 다 좋았는데 협력할 줄 몰랐어요. 걔는 개인 생활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단체 생활을 해요. 그 단체 생활하면서 호모 에렉투스를 물리친 거죠. 여러분들도 좀 같이 곤충하는 사람들끼리는 좀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곤충산업 연구에도 조직해서 같이 협력하게 하는데, 아까 그 최영 팀장이 그 강의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힘든 게 뭐냐면, 곤충을 뭘 하느냐, 어떤 걸 하느냐, 어떻게 판매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너무나 이질적이에요. 협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완을 하느냐, 사료를 하느냐, 식용을 하느냐, 가공을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같은 애완을 해도 어떤 종류 갖고 하느냐, 키우는 방법이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곤충 하시는 분들은 협력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이게 뭘까요? 예, 얘는 이제 아메리카 왕거절이 슈퍼미럼이죠. 이게 동영상인데 안 움직이네요. 얘가 뭐 하는 거냐면 탈피하는 거예요, 탈피. 근데 왜 이름을 탈피라고 했는지 몰라요. 껍데기를 벗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라고 생각해서 탈피라고 그랬나 본데 얘는 피부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외, 골, 벽. 뼈가 바깥에 있다고요. 얘는 탈피라기보다는 황골탈퇴예요. 뼈를 벗는 거예요. 곤충이 뼈를 벗는 겁니다. 사람이 뼈를 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가장 열등한 곤충들, 돌좀 같은 종류들은 열등한, 가장 진화가 덜 된 곤충들은 탈퇴, 탈피, 이거 뭐 황골탈퇴, 아무튼 이걸 한 50회를 해요. 30회에서 50회를 합니다. 이 아메리카 왕거절이, 뭐 갈색 거절이, 얘네들은 20번을 해요. 그리고 뭐 딱정벌레류라든가 뭐 이런 가장 진화가 많이 된 애들은 3번에서 5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진화할수록 줄어들었냐?
얘는 처음에 외골격을 갖추면서 성장을 하려면 뼈를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탈피한 그런 어떤 진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탈피라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뼈를 벗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딱 벗었어요. 속에 연약한 뼈가 있긴 하지만 감염도 잘 되고 병도 잘 걸리고 공격도 잘 당하고 벗는 동안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또 다시 진화를 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고치가 되죠. 고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알죠, 잘. 예. 얘는 이제 실꼬치. 다시 말해서 실꼬치를 만드는 번데기. 번데기 속 안에 있죠. 이 바깥에 있는 거가 번데기가 아니에요. 바깥에는 번데기 고치예요. 고치고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번데기. 얘는 입에서 실을 뽑아내서 이제 번데기를 만들고 얘는 동나방입니다. 동나방은 말 그대로 독이 있잖아요, 몸에. 독이 있다고 표시해요, 노란 걸로. 그래서 건들면 여기서 노란 액도 나오고. 그래서 독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이 고치려고 둘도 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엉기설계해서 매달리기만 하면 돼요. 나 독 있어. 알리는 거죠. 건들지 마. 얘는 못 가요. 이 농가들이 이거 실수를 많이 해요. 얘를 잡아서 없애요. 얘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예, 무당벌레 애벌레입니다. 무당벌레 애벌레 번데기. 얘는 얇은 막으로 쌓여서 하는데 건드리면 움직여요. 번데기인데도. 얘는 뭐 행자마에 꾸며진 거 아시죠? 얘는 나용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번데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번데기로 있고 얘처럼 흙을 모아가지고 자기 침하고 섞어서 꼬치를 만들고요. 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벌거벗어서 있어요. 얘는 뭐죠? 벌. 벌의 번데기입니다. 애벌레가 아니고 번데기고 이 집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기 때문에 얘는 고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뭐죠? 그 어르신들은 저기 옛날에 많이 봤을 텐데 볼일 보다가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그렇죠? 얘가 지파리 번데기. 번데기인데 얘는 고치가 무슨 고치냐면 보통 피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피부. 그러니까 자기 애벌레 그 구데기, 애벌레의 피부를 늘려서 그걸 굳혀서 고치로 만들고 그 속에서 번데기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양해요. 고치 만드는 것도. 이런 거에 따라 키우는 방법이 다 달라져야 돼요. 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잘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큰 주홍 부전나비. 애벌레입니다. 근데 색깔이 다르죠?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하면을 하던 동면을 하던 안 좋아지면 얘는 지금 동면하는 겁니다. 어떤 짓을 하느냐? 이 몸에다가 부동액을 만들어내요. 막. 부동액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얘는 자기가 먹은 그 풀에서 먹은 성분을 갖다 변화를 시켜가지고 부동액화를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종류는 부동액이 있는 성분의 풀을 먹어서 그걸 몸에 쌓아줍니다. 이 안에 부동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넘어가요. 이런 것을 합니다. 이런 휴면을 할 때 이런 환경을 갖다가 이기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다 합니다. 이동하고 이주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기 고추잠자리가 언제 나오죠? 네, 고추잠자리가 언제 나오냐 그러면 가을에 나온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고추잠자리는 한여름에 나옵니다. 한여름에 나와서 더우니까 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시원한데. 이따가 시원해지면 다시 들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이동, 환경을 갖다가 적응하기 위한 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곤충입니다. 자, 생물 안에서 곤충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동물에 들어있습니다. 동물. 다시. 자, 동물에 들어있죠. 곤충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물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예, 딱 보시면은 무처추 동물에 들어가 있겠죠. 무처추 동물에도 이 6가지의 문이 있어요. 6가지 문 중에 7가지 문이 있어요. 7가지 문 중에 절지동물 문에 들어가요. 곤충은. 또 절지동물 문 안에는 이렇게 5가지의 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곤충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들도 다 각각 류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벌레라고 말하는 애들은 이 절지동물 문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벌레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제 곤충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곤충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다 보면 곤충 산업은 이제 저희가 공무원들은
법이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법 없으면 절대 못 움직입니다. 법 없을 때 움직였을 때는 그거는 위헌이 되고, 그러니까 위법이 되는 거죠. 범법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려면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곤충 산업이 육성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곤충 산업이라 그랬지만 곤충 외에도 거미, 진해, 정갈류도 포함을 시켰어요. 임시적으로. 산업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는 그 근거는 뭐냐면 FAO에서 2013년도에 식량으로서 곤충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곤충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까 강의 들었을 때 얘기했죠. 곤충, 단백질 1kg를 얻으려면 곤충은 1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소에서 1kg의 단백질을 얻으려면 15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곤충은 물이 적게 들어가요. 왜 물이 적게 들어가는 게 지금 좋으냐?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를 6년 동안 최대한 증식을 하면 4배가 됩니다. 근데 곤충은 6년 동안 증식하면 이거 셀 수 있겠어요? 4.5 곱하기 10에 119승 마리가 됩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번식률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한두 사람이 소수가 장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단백질 1kg를 얻기 위해서는 사료가 소는 20kg가 들어가는데 곤충은 1.7kg만 있으면 돼요. 1kg의 단백질을 얻기. 여기서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인구가 뭐 소위 누구는 뭐 지금 60억, 70억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30년 있으면 100억이 가까이 되죠. 100억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50억, 60억에서도 10억 인구가 굶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을 골고루 나눈다고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100억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이 되면 100억의 인구가 살 땅이 필요하고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할 공장이나 산업지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농경지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좋은 농경지 김포, 평야, 호남, 평야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산물이 잘 자라는 데는 사람이 살기 좋은 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데다 당연히 집을 짓겠죠. 그러면서 농산물 생산할 곳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인구가 지구에서 100억이 되면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을 골고루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소 단백질 1kg 생산하는데 20kg의 곡류가 들어가요. 이 곡류를 사람이 먹는 식량으로 만약에 생산한다면 소를 키우지 않고 1kg의 소고기를 여러분들 한 가족이 먹잖아요. 보통. 그렇죠? 4명, 5명이서 그냥 1kg 먹잖아요. 한 번에. 20kg의 곡류를 먹으려면 얼마나 먹겠어요? 100억의 인구가 먹고 살려면 당연히 축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소 키우는 걸 줄이고 거기다 곡류를 심어서 키워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이 먹고 이용할 단백질, 소, 돼지, 닭에서 쓰던 단백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죠. 또 사람만 단백질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소, 돼지, 닭도 단백질을 먹여야 되는데 어떤 걸 먹이는 줄 아세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이는 게 어분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어분을 제일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양분, 그러니까 양을 갖다가 고기를 잡은 거에 대한 찌꺼기 같은 거, 양분, 가끔 가다 우분이나 돼분, 그러니까 저희 돈분, 아니 분이 이게 그 은가 분이 아니고 가루분이에요. 그걸로 단백질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단백질을 먹여야 돼요.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단백질 다 어디 갔어? 얘네들도 안 키우는데 나중에는 다 식량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FAO에서 급하게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단백질 당장 필요한데 안 그러면 인류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식량 때문에. 그래서 찾은 게 곤충이에요. 곤충은 조금만 줘도 단백질을 생산해요. 20kg 줄 걸 1.7kg만 줘도 1kg의 단백질을 생산해내요. 그리고 곤충이 생산한 단백질로 소돼지 닭도 먹일 수 있고
단백질은 보충할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FAO 전 세계가 갑자기 곤충을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팍팍 넘겨서 이런 것들. 자, 양잠은 4,000년 전부터 뭐 우리나라만 해도 삼국사기 때부터 해왔어요. 자, 양봉도 3,000년 전부터 우리나라만 해도 고구려 때부터 해왔어요. 자, 벌 키우는 거하고 누에 키우는 거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3,000년 전부터. 여기 키워보신 분 계시다 그랬죠? 벌 키우기 쉬운가요? 양봉? 쉬워요? 어느 분 하셨다 그랬지? 어때요? 양봉 하시는 거? 예, 굉장히 어렵죠? 벌 키우는 것도. 자, 누에 하신 분들. 누에도 쉽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려 3,000년 전부터 키워오면서 온갖 기술을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돈 벌려고, 그걸로. 벌하고 누에 갖고 돈 벌려고 온갖 키우는 기술, 먹이, 육종부터 모든 걸 다 해왔는데도 힘들어요. 3,000년 동안 해왔는데도, 인간이. 그런데 곤충 산업은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키우기 쉽다 그랬죠? 물론 키우기 쉬워요. 막 키우기는. 근데 제가 말하는 키우기 어렵다 그러는 거는 아까 누에나 벌 키우기 어렵다는 게 누가 그냥 막 키우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잖아요. 키워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돈 벌게 경제적으로 키우기가. 그럼 곤충은 경제적으로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것도 기술이 없는데.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처럼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외국 거 들어와서 무조건 널리면 잘못하면 큰 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과학자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검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국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유형곤충 활동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여 종 정도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진흥청에 곤충산업과 갔다 그랬잖아요. 연구하러. 곤충을 하려고 갔는데 왜 이 조그만 갈색 거저리 갖고 하느냐. 아무래도 강의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연구를 하려고 갔는데 왜 작은 요만한 갈색 거저리 갖고 하느냐. 큰 이따만한 아메리카 왕거저리 애벌레가 슈퍼미럼이죠. 그걸로 하지. 응? 그래서 내가 진흥청 가자마자 바로 테마로 잡은 게 아메리카 왕거저리를 테마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 논문을 다 뒤졌는데도요. 자료가 없어요. 아메리카 왕거저리가 어떤 종이고 분류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만 있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맨 땅에 헤딩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매달리기 시작한 게 얘네들이 몇 번 탈피하는지 어떤 먹이를 먹으면 잘 성장하는지 어떤 병에 걸리는지 이것만 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카 왕거저리 갖고 요번에 올해 식품으로 등록이 됐죠. 등록하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고생이 많이 필요해요. 한 종이. 근데 곤충이 몇 종이라 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언제 다 연구하냐고요. 그러니까 곤충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곤충 농가들이, 사육하는 농가들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고 있고요. 잘 나가는 농가들은 기술 개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사료 관심 있으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동해등해를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업화를 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급 기술들이 많고. 그래서 뭐 계속 실패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제가 단백질 얘기했죠. 단백질 갖다 물고기 사료를 넣으면 물고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쪽 사료협회나 이런 데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단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일반 어분에 지금 6분의 1만 돼도 자기가 쓰겠다 그래요. 근데 지금 10분의 1이거든요.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엔 5분의 1까지 되면 또 2분의 1까지 돼야 쓴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요. 지금 곤충이. 엄청 비쌉니다. 다른 재료에 비하면. 식품에 비해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기 물고기, 고등어 잘 먹잖아요. 그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잘 먹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은 그거 먹기 힘들어요. 아주 부자들만 먹을 수 있겠죠.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후손들은 곤충으로 만든 단백질로 만든 인공 스테이크나 뭐 이런 거 먹겠죠.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것만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말고 제가 강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처음엔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준비해놨던 거예요. 2시간 동안 빨리 하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1시간 동안 출근하고 했는데도 지금 반도 채 못했네요. 예. 아무튼 곤충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면 분명히 돈 법니다. 곤충 갖고 지금 핀란드하고 이런 데서는 대기업이 손댔어요, 슬슬 곤충에. 그리고 우리가 저기 곤충으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법들 만들고 뭐 사육 기준들 만들고 까다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불만 있는 농가들도 있어요.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육하라는 거냐. 근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을 위해서, 곤충 농가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고심하고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우리 곤충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곤충 농가한테 괜히 피해 주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저희가 농가들 도움을 많이 받아요. 뭐 만들 때 어떤지 자문 두고 하고, 그런 거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곤충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크게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애완처럼 키워보셔야 돼요. 곤충이랑 친해져야 돼요. 제 아는 농가가, 시간 좀 오버할게요. 제 아는 농가가 우리나라에서 곤충을 처음으로 했던 농가예요. 한 20년 전부터 곤충을 사육을 했는데 되게 기술도 좋고 잘 알아요. 그래서 장수풍뎅이를 계속 키웠는데 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동남아에서 온 병인데 바이러스 병 걸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죽는 거예요. 아무리 소독을 해도 계속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귀뚜라미 바꿨더니 대박 났어요. 신경을 별로 안 써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가는 귀뚜라미랑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 농가가 하는 습성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귀뚜라미의 생태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 자기랑 맞는 거. 그러려면 일반, 그러니까 애완용 곤충 키우는 것처럼 조금씩 자기가 키워봐야 돼. 이것저것. 나랑 어떤 게 맞는지. 그런 다음에 이걸 양을 늘리시기 전에는 판로를 분명히 만들어 놓고서 늘리세요. 얼마든지 양을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판로를 만들어 놓고서 판로에 맞춰서 양을 늘리셔야 돼요. 곤충은요, 일반 산업체, 공산물하고 달라서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이 주고 노동력을 안 넣으면 다 죽어버려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안 팔려도. 다른 거는 안 팔리면 공장 멈추면 되잖아요. 이거는 계속 돈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로에 맞춰서만 양을 늘리시라. 반드시. 판로 없이 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곤충 산업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5분이 딱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